2023년 최고위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에 들어와서 첫 회의입니다. 지금 전국이 장마가 지나고 또 날씨가 폭염에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곽상도 50억 클럽의 곽상도 아들에 대한 50억 그런 부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 이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 또 특검 양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돈을 가진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 또 국회의원을 했던 자, 변호사나 혹은 검사를 했던 자들은 대한민국 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50억을 고소하고 500만원의 공직자로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혹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칼을 들고 국민들을 옥죄고 구속 또 영장을 신청하고 감옥에 보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정과 상식의 경쟁이 또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되는가 동시에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러한 준엄한 헌법 정신을 가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진 자들의 법이 따로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법이 따로 있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분되는 그러한 법 체계는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영수 특검 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박영수 등등 그 수많은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까지 만들어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것이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억중투쟁을 하시면서 억울함을 참고 지금 달성사자에 와 계신데도 그분은 돈 한 푼 받은 것도 준 적도 없는 것이 밝혀지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양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감옥 보낸 자들이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민낯은 박영수나 양 변호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강석호나 김무성을 보면서 재향군인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반국가 세력인 탄핵 주동 세력 김무성과 강석호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그러한 반국가 세력,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고 법을 뒤엎고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우파 국민들을 배신하면서 좌파들한테 정권을 넘겼던 MB 똘마니들, 김무성 똘마니들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뭘 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MB 사람들, 김무성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윤석열 대통령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했습니까?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냥 우리도 김무성이나 MB 똘마니들 같이 우리도 권력에 굴종하고 정의가 아닌데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당밖에 안 되면은 우리 공화당은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은 저는 그랬잖아요. 박수치고 더 열심히 하라. 그 대신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이 붉은 적폐에 대한 청산이다. 1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 옳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좌파들한테 붉은 세력들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 그러한 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끼고 다닙니까? 재충연맹 회의에서 강석호와 김무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잘하려면은 정의로운 사람들하고 하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정직하지 않고 불의롭고 거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50억 클럽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 박영수의 특혜, 부정부패 문제, 곽상도 아들 문제 등등등 50억 클럽에 관련된 모든 조사를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올려도 경찰에서 올려도 양쪽 다 특검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도 특검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도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 뭡니까? 국민은 그냥 개돼지같이 당신들 노름에 속아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 박영수 우리가 집회할 때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목이 터져라 박영수 물러가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올가미를 덮어씌운 특검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특검 총괄을 맡았던 박영수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함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들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번쩍만쩍하고 하는데 우리만 그냥 불종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버린 민주당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반국가, 반정체성 세력들 당연히 우리 공화당은 싸워야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 박영수 특검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허평한 장군님 소식을 듣고 허평한 장군님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그 문자의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제 제가 늦게 그걸 봐서 오늘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허평한 대표님이 어제 그 7월 1일 날 그러시고 내경석이 재발을 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아우님 뇌졸중이 재발하여 오늘 또 입원했어요. 건강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회의와 이명호 후보 행사 잘 치르고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 근데 아마 저는 당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쾌유하셔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카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이신 허평한 장군님께서 안타깝게도 1년 만에 뇌경색이 재발하셔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통화할 때도 우리 공화당 걱정과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형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항상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의논드렸던 친형님 같으신 분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허 장군님의 청렴함은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동지님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조금이라도 빠른 회복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거 허평한 대표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제가 제 생각에 한 겁니다. 허평한 국민은행 상공7001-04-044937 우리 공화당 조원진 올림 여러분들께서 공카를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빠른 쾌유를 되시기를 함께 참여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5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강서구 의회 사선하시고 강서구 의회 의장까지 하셨던 우리 공화당의 이명호 최고위원님이 예비후보 등록 출마식을 가집니다. 강서구 의회 기자실에서 사무실에서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화당 재판이 목요일날 6일날 4시에 남부지법에서 우리 국회 공수처 반대 위성비례정당 반대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8시 반은 제가 YTN 오늘도 했습니다만 8시 반에 방송이 있고 화요일날 3월 11일 CBS 라디오 7시 반 라디오 출연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7월 달에는 7월 15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7월 15일 12시 서울역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7월 19일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우리 자체 보도자료와 행사를 갖겠습니다. 별도 행사보다는 우리 중앙당직자 회의 연석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이 이승만 대통령 서거 58주기
오전 10시 30분에 국립현충원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식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9일 날 대기 집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7월 달에 집회 정해진 것은 7월 15일 서울역 집회가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강서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이 있어서 먼저 이명호 이번 강서구청장 후보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준비하러 가셔야 되니까 먼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표님 명받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등록이 됐고 오늘 5시에 이제 대표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오셔서 오늘이 아마 이제 강서구 그 우회가 가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있는 그 의사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아마 이렇게 지켜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좀 와서 응원 좀 해주시고 후보자 입장에서 대표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죽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이런 준비가 바쁘실 겁니다. 우선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명호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 2분, 박유규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변성근 조직총괄 부총장님 2분을 선거 총괄 변성근 부총장 어디 갔어요? 그렇게 2분을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했습니다. 당에서 이번 보궐선거 지역에 아마 우리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회에서 사선 의원, 또 강서구의회 의장, 또 서울시 기초회 전체 회장을 하셨고 이런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전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용기를 내주신 이명호 최고위원님과 또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나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거 자금 후원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홍보팀들도 또 우리 홍보관도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총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서청원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만나시고 2분도 아직 못 뵀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유영하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뭐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분 생각은 국민의힘에 공천받아서 당선되겠다는 우리하고 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가 뭐 애달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 좀 유영하 변호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대구서 아마 경선 붙으면은 힘들 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하셨고 또 그 고생에 대한 저는 뭐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또 억울한 탄핵에 대해서 투쟁 활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 저는 대통령께서 만난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가셨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듣고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많이 알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떤 소속이 어디로 돼가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알지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다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가 바깥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 조원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유영하 변호사 한 번만 더 조원진 보고 자기 정치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모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대통령 때문에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뭐 정치할 때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디 뭘 할 때도 뭐 남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제가 실국장들 새별시까지 있는 데서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 하나도 한 게 있으면은 제가 나쁜 놈 아니냐. 나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같이 나를 보던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왜 탈당해서 나왔겠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저는 그냥 평탄한 길 가고 한 1년간 미국 갔다 오면 누구 말대로 미국 가 1년간 있다 오라 할 때 내가 미국 갔다 와서 내 길 잘하고 지금 당대표까지 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음해 혹은 명예훼손 안 된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무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는 지금은 한 10명 정도는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여러 번 모읍니다. 당에 모니터 10개 정도 갖다 놓고 우리 당원들을 음해하든 혹은 우리 당인을 음해하든 혹은 저를 명예훼손 음해하는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찾아내서 주시면은 뭐 우리 당으로 자원봉사하러 오십시오. 모니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왜 맨날 벌금 맞고 왜 맨날 재판장 가야 되고 검찰 조사 받고 그럽니까? 쟤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라도 거짓말 한 게 있으면은 와서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럼 바로 뭐 저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검찰 가서 재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은 제가 하나라도 6년간 이 투쟁 과정에서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은 고발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지금까지 지금 있는 국회의원 쓰레기들 같이 저를 취급하면 제가 그게 제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대해서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법무사하고 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고발하니까 뭐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잘났으면은. 뭐 강용석이한테 제가 돈 40억에 팔아먹었다 켰다고 뭐 최고위원 아버지가 전화해가 여기 계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그런 정원 써야지. 왜 안 씁니까? 그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고 경남에 있는 청년회는 그거 믿고 탈당했잖아요. 그런 정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용기 없이 우리 공화당 왜 다녀요? 그런 쓴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욕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또 75년 정당사에 우리 공화당 같이 그 자생적으로 생긴 민초정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위대한 정당을 제가 당원들을 모시고 당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또 이 위대한 정당이 하나의 이슈에 묻혀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다음 사면 복권이 됐으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그냥 뭐 보수라니까 우리도 이재명 벌써 대통령 떨어졌는데요. 다음 대통령 될 확률도 제로입니다. 제로. 뭐 이재명 비우니까 윤석열 그건 대통령 선거할 때의 얘기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의 붉은 적폐를 제대로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느냐, 또 자기 패거리 같이 윤석열 대통령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 장제원 의원이요. 그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할 때 검찰총장 갈 때 대놓고 욕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쌍욕 가까운 욕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또 옆에 측근으로 두고 있어?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왜 거짓말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총장 되는 거 보고 했던 얘기예요.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무슨 총장 하냐고. 그 이동관이 했단 말이야? 김진태 강원도지사 뭐라 했어요?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옆에 끼고 있더라고. 우리 공화당 같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 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지도 않는데, 한 번 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냥, 내 같으면은 유영아 그냥 공천 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봐서라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준다고 마음으로 줄 수 있겠지.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됐으면은, 우리가 우리 길을 가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길을 우리가 갑니까? 애시당초 이재명은 저하고 하자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도 장관 자리 하나 했을 거야, 그때. 저도 장관 자리 했겠죠. 3번이나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자기들은 1% 이기는데, 좋은 집만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 했겠지.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였어. 비대위원장, 유화가 비대위원장, 9월 달에 하자했을 때, 내가 하자했을 때, 홍문종이 비대위원장 자기가 유영아 어떻게 믿느냐고, 이기택 선배 있는 자리에서 내한테, 유영아 못 믿겠다고, 대통령 직접 만나야 된다고, 그래 얘기한. 그것도 앞에, 국회 앞에서 횟집에서. 그 다음에, 선거 100일도 안 남겨놓고 비대위원장 하라 해서 내가 지금은 선거 체제가 다 갖춰져서 지금은 선대위원장 선임하시면 그 선대위원장한테 모든 정권을 드리겠다. 내가 그렇게 홍문종한테 속은 거지. 둘이서 얘기해서. 홍문종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유영아도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유영아 만나서 했다니까요. 왜 비대위원장 처음에 홍문종이 반대해가지고 비대위원장, 유영아 못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 얘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 얘기 안 하냐? 도대체 알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때 벌써 서청원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문수 국회의원들 3명이 돌아있고 막 난리 할 텐데 그때 선거체제가 저는 선거하러 내려갔는데 내 지역에 그때는 선대위원장 체제로 다 되는데 그분들을 설득해도 그러면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할 게 아니고 저도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대구 가서 선대위원장하고 그 선대위원장 모든 정권을 드리는 게 맞다. 그 얘기는 다 전달 안 했을 거 아닌가, 유영아나 홍문종이. 그렇게 유영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란 말이야. 왜 또 거짓말 하냐고. 비대위를 2번의 비대위가 있었고 그 9월달 비대위 6개월 남았을 때 그때 비대위는 유영아 내보고 3시간 법원 옆에 3시간 얘기할 때 비대위 대통령 하시라 하는데 그건 비대위 하자. 내가 내일 만나서 그 홍문종 선배가 말 잘 안 들 거라 나보고 설득하라 하대. 얼마나 다를까. 유영아 못 믿겠다고. 그 유영하고 홍문종하고는 지금 이제 완전 원수같이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럼 유영아 옆에 조원진이야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변희재, 홍문종, 강용석, 그 다음에 김세희, 유영아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했어요. 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붙어있냐? 홍문종 감옥 가고 강용석 재판받고 김세희는 완전히 유영아 반대파가 돼가지고 떠들고
그다음 누구예요? 변희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맞았냐, 우리 공화당이 맞았냐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맞았느냐,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맞았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고? 궁금하면은 학문형부터 시작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퇴직금 얼마 받아갖고, 월급 얼마 받고, 그다음 비용, 다른 비용 어떻게 받아갖고, 정리, 하루만 하면 정리 다 돼. 그 공개 다 하라면 공개해드릴게요. 울지들 마세요, 울지들. 왜 거짓말 하면서, 찡찡찡찡, 우리가 야, 당신들 혹사시켰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나간 사람들 억울하면은 다 밝혀달라고 그러죠. 제가 다 밝혀줄게, 뭐 때문에 나갔는지. 그러면은, 조원진 대표가 속이 뭉들어졌어. 저런, 내가 나가면서 그 사람들 나오고 난 다음에 음해를 처리하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냥 참자. 지금이라도 공개하라 그랬어요. 나간 사람들, 현진섭부터 공개할까? 다 공개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하나 공개 다 해드릴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면 되겠어요? 제 전화기에 전화 기록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뜯으면은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동지들이 마음 상할까가 가만히 있는 거야. 마음 상할까봐. 근데 지금 오늘 회의에서 뭐 그런 얘기죠. 이제 법무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자원봉사 여러분들 받을게 한 10대 모니터 10대 갖다 놓고 우리 공화당 동지를 음해하든 우리 공화당 지도부를 음해하든 저를 음해하든 이거는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고소고발되도록 그럼 다 가서 법정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제 우리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들 얘기했는 거 맞으면은 법정 가서 얘기하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 제가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뭐 비겁하게 말이지 뭐 어떻고 내가 무슨 뭐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 같이 강독수가 내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강독수 다 알아요? 그런 얘기들은 맞지 않지. 이제는 자제들 하세요. 자제들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켰어. 변혜령 부총장이 마음이 여리고 뭐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일을 못 채우는데 아니 뭐 시스템으로 만들어면 뭐 거기서 고발 들으면 바로 고발 법무타에서 바로 고발하면 끝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이런 말씀 드렸느냐? 우리 당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당하는 거야. 우리 당원들이 욕 한마디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 벌금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왜 우리 공화당은 지도부도 그렇고 시집도 안 간 처녀 죄송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보고 이런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착해서 가만히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강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너가 밝혀라. 그럼 내가 법정 가서 무고로 걸고 바로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내한테 말은 못해요. 이렇고 저렇고 그랬는 것 같다.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상수 교수 지금 얼굴이 반쪽 돼가지고 자나깨나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상수 교수가 떠났다고? 아까 진수석이 그 얘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저는 한 교수가 친구면서도 존경하는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교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몸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허평한 장군님도 그래요. 허평한 장군님 저 만나면 계속 걱정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 걱정, 제 걱정. 저는 사실 형이 없고 뭐 제가 제일 장남이라서 항상 형님같이 당의 모든 대소사 문제를 허평한 장군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기를. 그런데 7월 1일 날 그래서 저는 뭐 기도도 하지만은 뭐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허병환 장군님이 청렴하시고, 허병환 장군님 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계좌도 좀 올려놨으니까 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동지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 재단 설립을 지금 뭐 법률 쪽에다가 검토 의뢰를 해놔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우리가 1세대가 물러나도 다음 세대들이 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국동산. 그거를 한 재단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재단의 기금을 마련할 거예요. 재단의 기금을. 그래서 애국동산까지 제가 있는 동안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자금까지 모아서 다음 이제 재단을 맡고 당을 맡을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대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국민들보다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옆에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이 집회도 못해. 왜 못하냐고. 돈 없대. 저끼리 또 싸워서 안 된대.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나갈 때 그렇게 하더니, 나가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홍문정 의원한테 좀 아쉽다는 게, 사선 국회의원까지 했고, 학교 재단도 있으면은, 우리 공화당 욕하지 말고, 내 같으면 돈도 없이 그래도 딱 혼자 나와가지고 딱 사람들 모아서, 내가, 너 공화당보다, 저거는 우리 공화당도 안 가대. 너가 공화당보다 더 큰 정당을 만들어가 내가 조언진하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한테 복수해 주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 나간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빨 딱 깨물고 있는데 나가면은 뭐라 이거지 흩어져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나 해서고 조돼지라 하대. 내가 요새 몸무게 한 6kg 빠졌대. 나보고 돼지라 소리 하는 거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중심체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당 중앙과 당대표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당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1000만 우리 공화당 간부 조직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1000명. 이제 중앙당직자가 한 200명 되는데 중앙당직자는 300명. 그 다음 오늘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같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서울시당 간부 150, 그 다음에 경기도당 간부 200, 그리고 각 시도당 간부는 인원에 따라서 30명, 혹은 작은 데는 20명, 그 당세나 인원에 따라서 해서 각 시도당 합쳐가지고 중앙당하고 그 서울시당하고 이렇게 경기도당이 합치면은 약 한 650명 된다고요. 우리 계획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그 시도당이 한 350에서 400 정도 채우면은 1000명의 간부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지철 최고님이 또 퍼날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알겠습니까? 당원들도 아시는 분들이 알지 퍼날라라 하고 가는데 내가 제일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근데 아무튼 퍼나르마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퍼나르고 또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후원금을 많이 해주신 분들, 또는 책임당원 중에서 좀 열성적인 분들, 홍보관을 운영해 주시는 분들, 또 특별당비를 내주시는 분들,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합쳐서 5,000명을 만들 겁니다. 5,000명을. 그럼 5,000명을 만들면은 우리가 핵심 1,000명 간부에 5,000명 활동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5,000명.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막 우리가 왜 1000명이 1900명 들어왔는데 뭐 쪽팔리게 대 우리 공화당에서 1900명 들어왔고 오늘은 1500명 들어왔습니다. 이게 쪽팔리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이제는 딱 할 때 말이지 한 5000명 올라갈 때 그런 얘기 좀 하시고 뭐 우리 공화당이 말이지 53,000명이나 당비를 내는 당에서 유튜브 방송 시청률이 1500명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제가 얼굴 간지러워 죽겠어요. 그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중앙당직자 교육을 200명 해서 했지 않습니까? 뭐 시도당 주요 간부들하고 그래서 시도당 간담회 교육 간담회를 이제 18일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물론 토요일이나 월요일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를 각 시도당께서 맞추면 예를 들어 제가 대전을 내일 교육을 가면 제가 오늘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대전서 자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 대신에 대전 각 시도당의 경비는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최고위원들이나 중앙당직자들이 같이 가서 뭐 중앙당직자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뭐 우리가 뭐 대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당에 있는 간부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뭐 시도당 위원장님 중심으로 시도당 그 당원들 뭐 이거는 그냥 당 운영위원회만 아니고 당원 전체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 경북도당 같으면은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전체 우리 당원 전체에 통지를 해서 책임당원 통지해서 며칠날 우리 당 교육 당대표 간담회 겸 교육 이렇게 해서 8월 5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전국 당에.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00이라는 조직 정비를 뭐 9월달 정도까지 한번 끝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구가 257개 선거구예요. 그럼 호남에 뭐 한 두 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선거구 한 200개 선거구 정도 안 되겠습니까? 200개. 그 200개면 우리 쉽게 평균적으로 하면 1000명의 핵심 간부는 200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5명 정도가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의 우리 활동단이 만들어지면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5, 25 25명이 있다. 우리 달서병의 제 지역에 25명의 우리 활동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선거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아무튼 지금은 한정돼서 현수막 달려가지만 이러면 총선 못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의 중앙당직자들도 저는 뭐 시도당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중앙당직자는 중앙당직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선언했잖아요. 각 시도당 회의에 다 참석을 해라. 각 소속 시도당 회의에. 그래야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저는 뭐 분명히 우리 당은 시도당 위원장 중심이다. 중앙당직자는 당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당대표와 뜻을 같이 해서 시도당이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려면은 시도당 그 운영회의에 꼭 참석을 하고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자기 지역의 중앙당직자는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규정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00명 정도 그리고 항상 태극기 집회도 5,000명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도 5,000명 정도가 확실하게 1,000명의 간부가 만들면 5담당제식으로 1,000명이 5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5명을 배정을 해줄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 당원이 책임당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임당원의 10분의 1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53,000명의 책임당원의 10분의 1. 그 10분의 1 책임당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오늘 회의 때 이명호 위원장 최고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원명부 전부 다 USB 회수를 해서 새로운 USB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USB 봉에서 다 주시면은 새로 바뀐 우리가 3,000명 늘었고 기존 계속 좀 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USB를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직 문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약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공약집이 있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변화를 좀 시키고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정당으로서 우리 여기는 뭐 엄청나게 돈 많은 분도 있고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정고모님 말씀대로, 우리 동방대학교의 석자 교수시고, 이렇게 동양 철학에는 최고 고려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저거 보면 금방 재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유명하신 분들, 우리 이운동, 우리 석경 스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게 어디냐? 지향하는 게. 그게 서민들, 국민들 중에서 소외된 계층들, 또, 권력 가진 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무시하는 계층.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 공화당이 달래겠다. 우리 공화당에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공화당은 또 군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 가지고 또 똑같고, 새빵 살아도 똑같고, 대구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공화당은 다 똑같은 동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공화당이 돌봐야 될, 우리 공화당의 뜻을 향해야 될 계층이 바로 서민계층이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도 얘기했는데, 일단 오늘 잔고는 2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통장에. 오세훈이가 안 했으면은 우리가 2억 6천만 원 그냥 또 받아 올 텐데, 오세훈이가 잘못 저질러 나가지고 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원수가 있는 걸 지가 왜 나서서 하고 있어요? 김정무 여투 위원장은 언제라도 대표님 말씀만 하죠. 우리가 다 출동합니다. 하는데 출동한다니까 집에도 오세훈 시장 일정 따라다니면 되는 거지. 겁날 거 뭐 있어? 박영수 집 앞에서도 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또 하락하면 내가 감옥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고모님들 계시고 이랬는데, 중앙당직자들한테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최고위원들 좀 얼굴 굳어 있죠. 오늘 박유기 위원장님 처음 최고위원회 들어가지고 놀라셨을 것 같아. 오늘 제가 뭐한 줄 알아요? 조원진을 비롯해 있는 사람 다 감옥 갈 준비하고 싸워라. 이렇게 애정정 해가지고 어떻게 총선 치르려고 그러냐. 저기 변성근, 배내룡 부터가 우리 최고위원들 다 감옥 갈 준비하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감옥 가는지 한번 보자. 최고위원, 내일부터 최고위원 집단 사표 내는 거 아닌가? 오늘 제가 또 그대로 얘기했죠. 감옥 갈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민노총하고 싸우는데 뭘 겁을 먹고 말이지. 행진하는데 말이지. 경찰 눈치 보고 언제부터 우리 공화당이 그랬냐고. 감옥 갈 준비하고 말이지. 똑같이 하면 돼. 국회에 단문을 떨었는데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벌금 나왔어. 똑같잖아. 우리도 가서 국회 단문을 떨면 벌금 내야지. 똑같은 건인데 우리는 벌금 안 내고 민노총은 벌금 주고 우리는 그냥 감옥 보내면 형평성이 안 맞지. 그래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그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가도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부가 석 달에 한 번씩 당부 발행되죠. 오늘 중앙당직자들 오셨으니까 당부 좀 많이 가져가서 우선 중앙당직자들이 우선적으로 당부 배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위원님들이 다 미인이시고 우리 당의 여성분들이 다 미인들이시니까 여성분들이 우선 당부를 들고 내가 500장은 내가 돌리겠다. 직접 7월 한 달 내에 내 500장 돌릴게. 하루에 50장만 돌리자. 이렇게 해서 각 시도당에서도 이게
다 우리 당원들의 당비로 만들어지는 당부 아닙니까? 또 당부 이거 만들 때도 다 여러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건데 당부 갖고 계시죠? 오늘 이 당부 잘 홍보를 해서 초기 5만 부 찍었잖아요. 이 5만 부가 중앙당직자부터 우선 솔선수범 또 우리 그 교육에 왔던 200명 우리 중앙 간부 혹은 지역 간부 200명이 그 500장 한 200명이 확실하게 우리가 돌리겠다라는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은 그게 만부인가요? 200명이 500장 돌리면 만부죠, 그죠? 그래서 만부 배포를 우리 지난번 1박 2일 교육받았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원식 그 경북도당위원장님이 농사철이라서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제가 뭐 워낙 바쁜 걸 알기 때문에 했는데 저분 서명대 할 때 전국에서 서명대 제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정원식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앉아서 해주십시오. 예.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북 도당 위원장 정원식입니다. 제가 요사이는 진짜 농사철이라 그 양파 마늘 관계로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수확기가 지금 정원창고에 저장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 직업상 그렇고 지금 7월 한 중순 20일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참 참석도 못하고 대단히 죄송하고 특히 우리 도당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더 죄송하고 그래 그나마 뭐 전화로서 서로 걱정하고 오늘은 어떤 일이어서도 제가 죽어도 올라와야 된다. 참석을 해야 된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도당 위원장님 말씀하실 분 비공개 이제 없을 거니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우기 시당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박우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총선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거대 양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양당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은 그러니까 막강한 그 조직과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게 지금 갖추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가 성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성서에 보면 그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골리앗은 그 후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윗은 사실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골리앗은 키가 한 2m 90 정도 됩니다. 그래 이게 거구다 보니까 동작이 느립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물맷돌 한 개 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은 양대 거당하고 아마 전면전은 어렵고 제가 생각한 데는 국기전을 가야 된다. 그래 그 첫 번째 장소가 대구시 달서병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모든 당력을 달서병에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번에 이제 강서구 구청장 여기 보궐선거가 나왔으니까 그 전초전을 그래 여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내년 총선에는 달서병에 집중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상대 약점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도당 위원장님. 뭐만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감기 걸리셨나? 예, 괜찮으세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다 직업군이 다 다릅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 지신 분도 있고 교사했던 분도 있고 또 한전에 또 기술 전문가도 계시고 막 여러분들이 다 직업군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내가 최경환 의원 얘기하다가 뭐 얘기를 잘 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내가 물어봐줘 이준석이 왜 만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경일대학교 뭐 행사 갔는데 거기서 뭐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준석이하고 뭐 유승민까지 다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런 거는 아니다. 자기는 분명하게 이준석한테 왜 윤석열 보수 대통령 윤석열한테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하냐. 하려면 야당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한 거하고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언론 기사가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거다. 뭐 그 얘기를 해서 그거는 뭐 내가 볼 때 아니 무소속 나가도 이길 것 같은데 우병우 수석도 뭐 무소속 나갈 것 같고 최경환 의원도 무소속 나가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진이야 무소속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 공화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100만 표 얻어야 됩니다. 그 전초가 5,000명 활동대 5,000명이다. 100만 표를 얻는. 그러니까 제가 활동동 5,000명에서 이제 10,000명을 하면 100만 표라는 게 이제 100명당 하나인데 뭐 논리적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또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공화당이 오늘 YTN 보셨어요? 저끼리 뭐 극찬이 거군이 싸우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있다가 중도정당 됐어.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저끼리 뭐 극우정당이니 하니까 내가 그래서 국민의힘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 엄청 딱 우파의 오른쪽에 딱 중간 우리 말은 75% 딱 여기에 있는 정도. 국민의힘이 뭐 선거인지 뭐 때문에 싸우지도 않다가 갑자기 90%까지 가쁜 거야. 민주당은 좌파들한테 뺏길까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가도 한 90% 왼쪽 가고 그러니까 왼쪽에 다 90% 가니 가만히 있던 가만히 있는 우리 공화당이 딱 중도 정당이 보수의 중심 정당이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이제 극우정당 그거 묻더라고. 극우정당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시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극우정당이 아주 정상적인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정당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끼리 싸우다가 한 놈은 극우로 가고 한 놈은 극자로 가고 우리만 딱 중간에 서가지고 역시 중도층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공화당을. 그래서 이제 너희끼리 시건 싸워라. 우리는 이제 서민과 함께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여러분 그 자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YTN 방송 나오는데 PD하고 그 작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와 오늘 컨디션 막 너무 좋으신 것 같아. 할 얘기 막 다 하신다 이러더라고. 그전에는 막 우리 공화당 얘기하면 저끼리 끔찍끔찍한데 요즘은 제발 좀 해달라 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우리 공화당 얘기 많이 했잖아. 지금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사실 3시간.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선풍기를 2개, 3개 틀어놨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나가 실외기가 고장 났는데 실외기 고장 난 거 찾는데 2달. 실외기 고장 난 거 고치는데 1달. 아직도 1달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참. 이 더운 날에 지금 그게 주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인들이 달라서 지금 머리 아프다. 아무튼 오늘 예. 오늘 내일까지 현수막 완료해서 모레쯤에는 발송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에, 이거 공개적으로 하면 돼. 7월 29일 날 삼성 본관 있죠. 옛날에 우리 하던데. 그 좌파들이 장악했더라고. 그것을 뺏으러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7월 29일 날 집회 신고를 해요. 너 옛날에요. 우리 서울역 집회하는데 그 탈북자, 물론 또 우리한테 이제 협조를 해줬지만, 선집회 신고해 놓으니까 죽겠더라고. 그래,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장악했는 왜 삼성병원 앞에 좌파들이 진치냐. 어제 보니까 모의가 아래인가 괜찮더라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9일 날 상황을 보고 집회 신고 준비를 해서 그냥 하자. 근데 29일 날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안 했어요. 15일 날쯤, 우리가 15일 날 집회, 7월 집회, 지금은 한 번 하는 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29일 날 전국 상황을 봐서 할 건지 말 건지는 정확히 해요. 지금 집회 연수막도 많은 당원들 얘기가 그 쌈박한 그러한 현수막을 좀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수막이 그 장당 8,000원인가? 그게 현수막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 왜냐면 현수막을 1,000장씩,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물론 당원들이 걸어주시는 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무튼 현수막을 최대한 절약해서 또 지금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현수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진은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당 사무처를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서 뒤에 배경이 깨끗한 서민정당 이 뒤에 배경이 좋아서 제가 정했는데 아무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사진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번 기회해 보겠습니다. 배추 장사는 다 끝났어요? 저기 저번에 배추 몇 그릇 씻는, 몇 포기 씻는지 아세요? 몇 포기 씹죠? 만평에 배추를 심으면 몇 포기가 되는 거예요? (200평이에요) 그럼 12만 포기네. 네, 그래도 말씀하세요. 이제 질문 두 분만 받고 이제 그만 받을게요. 그거는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경 그쪽에서 요구하면은 그쪽으로 추가로 할 때 그거는 심세비호 씨한테 얘기하는 건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줄게요.
왜냐면 그 만드는 게 너무 더 지방은 비싸다고. 또 이제 예,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칠게요. 예,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이사보금 받는 거 있고, 거기는 이제 그 재단 이사로 등록해서 돈을 내는 게 일반 회원, 재단 회원으로 돈을 내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튼 뭐 투명하게, 재단하러 넘겨서 재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화당은 그 관여하지 않고 그 재단에서 관리할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재단은 계속 남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 애국동산의 취지에 맞게 또 유튜브도 제도 올바른 유튜브를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시에 그 강서구청장 거기에 하면 동시에 5시에 진성수석하는 파티타임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5시 시간은 변경하지 마라. 월화수목금 또 5일 동안에 5시에 틀면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게 뭐죠? 지역 자체 제작 현수막 금품 발라. 그 다음에 거기 그 5시에는 무조건 우리 공화당 라이브 들어오면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 1시간짜리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월화수목금 꼭 필요한 경제, 안보, 뭐 이런 역사, 정치 뭐 이런 부분 다 하니까 꼭 해주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공카에 들어가면은 보도자료가 나와요. 제 이름으로 거의 매일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게 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보도자료를 나가니까 이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숙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공화당의 이슈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이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줘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의 구속 기각에 대한 우리 공화당 입장이 벌써 보도자료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누가 물으면 우리 공화당은 박영수 특검의 구속 기각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제 50억 그럼 특검 실시해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항상 여러분 참고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현수막 만들잖아요. 그 지역 현수막 문구를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 잘 숙지하셔야 돼요. 지역 현수막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하고 맞지 않는 현수막을 만들면은 우리 공화당의 그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현수막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지역 현수막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오케이. 단지 하나 내용은 시도당 위원장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천에서 현수막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 내용이 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